예, 목요일 뉴스탑 10 오늘도요. 보시는 것처럼 이 태풍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 포항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포항 시민들도 정부 당국도 이제야 본격적인 복구 작업과 수습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를 겪은 해당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아파트 옆 하천, 그러니까 냉천이 갑자기 넘친 이유를 본격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중학생 아들을 잃은 어머니, 부모님을 함께 잃은 그 자녀들, 늦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고 홀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시고 살아온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 이분들 어떠한 그 말로도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일코라도 외양간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더 피해는 없을 테니까요. 이도원 의원님, 네. 이 질문부터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꽤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를 겪은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옆 하천 문제 있다, 수차례 당국에 민원을 넣었다, 이런 사실까지 좀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2016년, 2018년, 2019년에 태풍이 왔을 때 그때도 냉천이 범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한 18억 원 정도를 들여서 냉천 주변을 그 정비를 하긴 했는데, 당시 정비의 주안점을 옹벽 같은 안전에 둔 것이 아니라 산책로, 뭐 둘레길, 운동시설 이런 데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냉천이 이제 강폭이 한 150에서 160m 되는데, 그런 시설을 놓다 보니까 강폭이 오히려 하루에서 100m 정도로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더 몰려서 구조적으로는 안전을 더 위해하는 상황이 된 거죠. 하천을 정비할 때는 물론 뭐 조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원칙을 간과한 결과가 이번에 드러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잠시만요. 관련 얘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나눌 거고요. 그 전에 검찰로부터 전해진 속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 혐의는 이렇습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 그리고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냐 몰랐냐, 이 대선 기간 때 허위 사실 공표한 혐의다. 검찰의 시각은 이건 것 같은데요. 내일 자정까지였습니다, 공소시효가. 그런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하루 남기고 추석 연휴 전날 재판에 넘긴 검찰입니다. 속보가 세 가지인가요? 앞서 첫 번째 속보로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수순대로 예상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관련 소식은 저희가 뉴스톱10 말미에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볼 테니까요. 일단 조금 전에 전해진 검찰 얘기부터 먼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냉천 범람이 불안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승지현 의원님. 네네. 아파트 주민들은 상리보다 하류폭이 좁은 항아리 지형이었고, 과거에도, 그러니까 큰 피해를 났던 태풍 차바, 2018년 콩레이, 뭐 이런 부분들, 체육시설의 조성에만 힘썼다, 수차례 뭐 당국에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뭐 이제 시청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산발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뭐 하천 정비 계획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제 시간당 내리는 강수 기준으로 이제 수정 검토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예. 사실 이게 늦어도 너무 늦은 감이죠. 분명히
언제나 모든 어떤 사회의 일이라는 게 그냥 순식간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징조라는 게 있죠. 징조가 있었음에도 전조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저렇게 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앞으로 9월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올 수 있는 태풍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어제 저희 채널A가 블랙박스를 제보자로부터 받은 저 영상, 당시 큰 비가 내렸던 오전 6시 20분쯤에 영상들, 급하게 빠져나온 지하주차장 빠져나온 저 6시 37분 영상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김주일 대표님. 예. 그래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과거에도 이런 범람 피해가 있었고, 그런데 포항시청 관계자 얘기는 침수 민원 자체가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면, 동 산발적으로 들어왔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이번엔 너무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이 범람 민원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시의 입장을 좀 대변해서 말씀드리면은 침수가 있기는 했지만은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고 우려가 된다라고 산발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번 포항의 이 물난리는 제가 뭐 제 지인의 장인어른이 70년을 포항에서 살았는데 예. 이런 물난리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살면서 70년 동안 포항에 살았는데 그 정도로 이례적인 거는 맞는데 문제는 이제 이례적인 것이 이상의 일상화가 돼버린 거죠. 지금 시간당 예를 들면 서울 강남에서도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간당 95mm까지 강남 비 와도 막을 수 있다 그러는데 100mm, 110mm 내려서 이번에 또 침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서해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정비를 해서 그 정도 폭우가 오는 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하천을 넓힌다든지 강바닥을 좀 판다든지 이런 네. 걸 해야 되고 관리를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뭐 감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 어느 정도로 들어왔는지 그런 민원들이 그런 걸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감당 못할 비가 왔기 때문에 시에서도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산발적으로 들어와서 흩어져서 들어왔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았다. 혹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 발언은 지금 포항 시민들에게 할 얘기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서요. 그러니까요. 좀 면피성으로 이게 조금 하찮은 민원이었다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해명이 적절치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사실관계를 좀 더 확실히 파악을 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들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저렇게 수차례 주민들이 해당 당국에 목소리를 냈는데 이 냉천, 아파트 옆 하천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수벽 설치를 비롯해서 전면적인 매뉴얼, 그러니까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폭우가 와서 침수가 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침수가 되는 거거든요. 도저히 우리가 대피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급작스럽게 침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이거는 위험하겠다 이걸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냥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빠져나오는 게. 차수판이라는 것은 빗물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용도예요. 아무리 막은다 할지라도 빗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지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펌프 자체가 옛날 그 설계 기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국지성 어떤 집중호우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또 설계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침수 방지 시설 부재했다. 배수 시설도 없었다. 매뉴얼 부재다. 이 매뉴얼 부재도 크긴 한데요.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이번에 가장 많이 거론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차수막, 물바지, 물을 막는 이 차수막. 이걸 좀 정부 당국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매뉴얼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네, 차수벽이라고도 하고 차수판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존재했다면 침수가 일어나도 갑작스럽게 물이 이렇게 불어닥치진 않아서 주민분들이 대피할 시간을 벌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즘 기준으로 설계되고 지어진 게 아니다 보니 신축 아파트에는 있는 차수판이나 차수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 같은 이 차수 시설 설치에 대한 지자체의 내부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 주민들이나 관리사무소 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걸 굳이 돈 들여서 새로 설치할 생각 등을 미처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이 사건, 참 안타까운 사건을 보면서 저는 과거에 이 지방의 여러 요양병원들의 화재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도 새로 지은 요양병원은 스프링쿨러 등을 의무 설치하게 돼 있는데
과거에 지었던 병원에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조항이 없어서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했던 사례 등이 비슷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이제라도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호흡을 맞춰서요, 아파트 이 집단 거주 시설의 지하 주차장에는 의무적으로 차수벽이나 차수판을 설치하도록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는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보조하도록 해야 이런 침수 사건이나 태풍이 있을 때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재 사건이나 침수 피해 때 그때그때 이 미봉책으로 때우고 넘어갈 게 아니라 본질적인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좀 구조적으로 구축 아파트부터 이러한 시설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